우리 정책시장께서 우리 언론기고 한 건가요?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아, 그래요. 그래서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그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 지급하고 다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줘가지고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체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민금융이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금융위에서 각별히 좀 잘하고 계시던데요. 어쨌든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있어요? 네. 사람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주요 내용과 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 초과 고금리 불법 사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금융위원회는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을 살리는 포용금융으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공개 네. 칭찬을 받았어요. 그렇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네. 지금 금융위원회가 이제 정말 잔인한 금융 이름 자체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기에서 껴안을 수 있는 서민들과 친화적인 포용 금융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의 포용 금융 정책을 칭찬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또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금융위원회는 포용금융 대전환 개선 과제를 마련했고 그 계획을 또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을 살리는 포용금융.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또 안심이 됩니까? 든든합니다. 네. 1월 포용금융 70조가 공급이 됐습니다. 연체에 이제 채권을 관리하는 건데 청년 취약계층에 이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뭐 고금리로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금리 할 때는 몇 군데 안 되고 중금리 대출이 이제 활성화되는 건데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불법 사고금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네. 법정 허용치의 초과는 60% 이상은 무효다. 이게 이제 안 갚아도 무방하다. 이게 중요한 게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무효예요. 네. 이건 불법이에요. 인생을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도 빚이거든요. 막다른 네. 골목에 매달리게 되는 앞으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통해서 극단적 선택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습니다. 금융이 절반은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짚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금융은 말 그대로 대중금융입니다. 대중의 이런 예금이라든지 또는 또 금융 상품 등을 통해서 이익을 누린다면 그만큼 서민들을 위한 역할, 준공공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준공공기관이다. 금융은 그 성격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정책실장에게도 김용범 정책실장에도 SNS에 그게 그 글을 올리셨다면요 이러면서 이제 언급을 한 것이고 저신용자들이 자꾸만 이제 제도권 밖으로 몰려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몰아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의 발권력을 이용을 해서 국가가 이제 또 나서야 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이제 수익성에 비해서는 공공성이 좀 취약하다. 네. 실제로 뭐 모든 금융기관은 아닙니다만 이익을 가지고서 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건 참 우리가 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금융이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해야 된다. 포용 금융은 선택이 아니다. 의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사람 살리는 국민 모두의 금융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자살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됐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망신도 없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태어나서 뭔가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보건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와 SNS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대응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응대율이 현재는 47.3%로 낮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제 인생을
그만둘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간 없다고 끊고 이러면 진짜 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가진 뭐 역사적인 위상이랄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근데 그 전화를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았다, 인력이 없어서 못 받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응대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100% 협의해서 저희가 한 200명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200명 하려면 96명 더 뽑아야 되잖아, 그죠? 기획예산처 장관님. 네. 이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이것도 승인해 줘야 됩니까? 정부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역할이 있는 건데 또 재원 마련하는 것도 만약에 무리가 있으면 정부에서 임시 고용을 해서 파견해 주는 거는 파견해서 쓰다가 그런 방법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 들어 통계적으로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예방 대책에 힘을 쏟아달라 이렇게 주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담을 통해서 국가가 좀 제도적으로 나설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전달을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뭐 이게 세계적 망신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고도 성장을 한 만큼 우리가 그런 장치들도 필요합니다. 정신보건 행정이 작동되지 않는 거 아니냐. 상담 인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또 예산 인력 지원. 이게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인력이 부족해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국무총리와 국방부 같은 경우에도 이 자살 예방 정책 성과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을 하면서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이 자살 사망자가 5개월째 감소세에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또 내용들이 국무회의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극단적인 마음을 먹게 되거든요. 네. 그것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을 풀어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상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살 고위험군 대응에 대한 방안인데 이 초기 대응부터 살해까지 24시간 대응 이야기를 합니다만 앞서 이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게 중요한 것이 상담 건수가 쏟아집니다.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무려 35만 2천여 건으로 급증을 했지만 응답률은 낮아요. 인력이 제한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좀 유기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AI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109 상담 인력도 확충될 텐데 중요한 건 사람이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을 더 늘려라.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처와 행안부의 협조도 필요할 것이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이런 게 있을 때 실효적으로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지금 대통령께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 논의를 갖춰서 바로 관련 부처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KTV도 계속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또 실효와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